네,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전정이기 때문에 전정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마이크 없어도 돼. 이게 전정 자료만 있는 게 다른 게 있어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복숭아 나무가 생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3 내지 5m 정도 자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 그냥 뭐 키를 낮춘다라는데 아무리 키를 낮추고 싶어도 안 낮춰져요. 물론 전정을 그냥 안 하면 나무는 더 잘 클 수는 있는데 이 목대가 굵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랄 때는 3 내지 5m 정도 자라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 한참 크는데 못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행하려면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다. 그리고 복숭아는 원래 개장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생장에서는 성과기가 상당히 빠르다. 5년만 되면 거의 자랄 만큼 제대로 관리해주면 5년만 자라면 6년 차부터는 거의 성목에 들어간다. 그리고 경제 수령은 한 20년 정도 가는데 요즘은 잘못 관리하니까 10년도 못 가요. 최하 경제성을 갖는 게 나무는 뭐 50년, 100년도 갈 수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다 도움 주는 건 대략 한 20년 정도다. 그래서 백도 같은 경우는 크게 못 느끼는데 황도 같은 종류는 높이가 20년 이상 넘어가면 과일 높이가 낮아지고 과가 작아져요. 특히나 장원황도나 거의 황도가 그런 성격을 떼요. 백도 말고.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복숭아는 정보 우세성이 약한 거다. 그래서 정보 우세성을 길러주려면 이따 나오겠지만 절단으로서 힘을 길러준다. 근데 요즘은 나무를 키운다고 그냥 무절단하면서 그냥 키워버려요. 이게 기럭지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야? 보조들 안 되면 완전히 자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천도 제가 현장 다니다 보니까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해요. 지금쯤 자기가 전적으로서 나무 자체를 갖다가 아까 제가 여기 앞에도 잠깐 길 옆에서 봤는데 지금 이제 그런 나무도 그렇게 그 실증포에 있는 게 그렇게 나무가 크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 제가 전정해 놓으면 굳이 지주대를 받칠 필요성이 없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생, 4년생 정도까지는 지주대를 안 받치는 편이거든요. 안 받치고도 충분히 나무 키우면서 열매가 달려도 이렇게 개장이 되질 않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까지는 아셔야 돼. 뿌리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다. 헷갈리가 대부분 다 천근성이에요. 사과도 M은 I는 천근성. 그 얘기는 뭐냐면 유효 뿌리가 중심점으로 1m씩 1m씩 반경 3m 안쪽에 깊이 50cm 안쪽에 95%의 유효 뿌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리 식물로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채소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천근성이 뭐냐면 지금 고추 같은 것도 뿌리가 천근성이다. 산소 요구들을 상당히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참깨 같은 경우도 뿌리가 천근성이다. 이게 깊게 뻗지 않고 잔뿌리가 뿌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걸수록 어떻게 보면 물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물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고추 농사나 참깨 농사 제대로 지려면 두둑을 해서 져야 된다. 평바닥에 지면 잘 자라다가 장마철에 어떻게 돼요? 장마철에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복숭아도 그렇게 천근성이야. 자두, 매실 다. 근데 여러분들 복숭아에 약간 두둑을 해서 배수 잘 되게 두둑을 해서 농사를 져요. 그냥 평으로 져. 다 평으로 지시지. 그렇죠? 그럼 장마철에 물 고스란히 그냥 다 뿌리가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도 올리고 싶어. 당도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 제 아무리 해도. 일기가 좋았을 때는 올라가지만 요즘은 문제는 뭐예요? 요새 키워드가 뭐냐면 농업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이상기후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약간 두둑을 해주면 안 한 것보다 배수가 훨씬 더 잘 되고 산소 공부도 훨씬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농장에 와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36년 전에 시작할 때 저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둑을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 대신 저거는 나빠요. 예초 작업이나 이런 건 좀 나쁜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똑바로 된 과일을 따야 되잖아. 내가 제대로 농사를 져놔야 한 박스에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됐건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지. 농사도 이상하게 져놓고서는 우리 거는 10만 원이야. 누가 먹어? 아마 사장님들 자녀도 안 가져갈걸? 그렇죠? 옆집에서 몰래 사가. 여기까지.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양쪽에 꽃눈 아니면 잎눈 이렇게 된 건 아카스키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대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혼눈이 많다. 잎 하나 옆에 눈 하나, 꽃 하나 정도. 이 정도 두 개 있는 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꽃을 폈을 때 이렇게 딱 절개를 해보면 한쪽은 약간 노란색, 한쪽은 붉은색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 정도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백도,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황도꽃이다. 내가 복숭아 묘목을 사는데 어렸을 때 복숭아 품종이 백도, 황도 섞였냐 안 섞였냐? 꽃 폈을 때 딱 잘라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상식이에요. 여기까지. 복숭아는 쉬면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정 시간, 영상 7.5도씨 이하에서 일정 시간 잠을 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에 딸기가 왜 수확이 한 20일, 30일 늦었냐? 문제는 뭐냐면 딸기도 과일이에요. 근데 딸기도 이 저온에 일정 시간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지난해 같이 가을에 온도가 높다. 내가 이미 하우스에다 심어놨어. 밤에 좀 선을 해야 되는데 날씨 뜨거웠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늦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면이 끝나야 자손을 남겨. 딸기가 달려. 그렇죠? 꽃이 만약에 수면을 제대로 못해서 꽃이 폈어. 근데 수정이 안 돼. 아무리 벌이 수정해도 결실을 못 맺는 거야. 이 복숭아도 반드시 수면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대략 한 1000시간 정도, 1200시간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미국 학자나 이런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7.5도 이하의 온도에서 한 11월 한 중순부터 한 46.5일 정도를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복숭아를 팔지만 그 복숭아는 중국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베트남 북베트남에 있는데 그쪽에서 한 200~300고지에서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지 하노이 한복판에서는 결실을 못 맺는다. 복숭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어떻게 보면 과일 발효 단계 3단계를 거치는데 1비대기, 꽃이 피고 나서 한 40일 정도까지는 1비대기 수분 수정이 돼서 한 2주 정도, 수분 작업에서 2주 정도 되면 결실이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0.5일 내지 많이 걸려야 1.5일 정도. 그래서 사과는 내가 수분 수정, 꽃가루 수분 수정 해줬다. 그러면 2, 3일 뒤에 방제 소독을 해도 돼요. 근데 복숭아는 대부분 꽃이 90% 이하 지기 전까지는 소독을 대부분 못 해. 근데 이제 우리 요즘은 약이 좋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성병 같은 경우는 꽃 피는 때에도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살충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 왜냐면 이 수분, 암술머리에 여기에 타격을 줘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열매가 맺는 관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그 전에 꽃이 피고 나서 만약에 상당히 추웠다. 그러면 내려가는 관이 얼어서 결실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복숭아가 농사 짓기 쉬운 것 같아도 그런 제일 수분 수정한테 제일 늦다. 그래서 이 조생종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과와 비슷하게 S자 곡선을 그리는데 우리 보통 중만생종 같은 이중 S자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경액기 들어가면 제2비대기 경액기에 들어가면 크는 게 잠시 멈추고 자손을 통해서 핵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안에 배화하고 배유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핵을 뚫어서 경액기라 그래요. 그리고 3비대기는 마지막 우리 수확한 20일 보름 전에 막 마지막 크는 걸 3비대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복선을 어떻게 따지면은 이중 S자 곡선을 그린다래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멈추는 시기가 한 번 있어요. 이중 S자 곡선을 그리는데 중간 멈춤이 두 번 있는 것도 있어요. 유일하게 참달에. 참달 같은 거 그러네요. 이런 건 넘어가고요. 특별한 점 하나만 넘어갈게요. 이제 복숭아 전반적인 얘기했던 거면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건데 저희 같은 과원도 지금 나무 밑에도 유공가를 묻었지만 빈 골팡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홀 같은 거 묻어서 밑에 유공가를 묻어서 물을 최대한 빨리 빠지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 기럭지가 제일 길은 가온이 160m. 그래서 이렇게 우수 맨홀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그냥 거의 한 3, 40m에 한 번씩 물이 쭉쭉 빠지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복숭아 농사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배수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 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술이 차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봄에 같은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계속 차여 있다. 그럼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세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겨울에도 눈비가 많이 오는 해에 약간 습한 데 가보면 가을에 나무가 멀쩡했는데 지금쯤 가보면 나무 세력이 떨어져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습해 피해를 받은 거다. 나무가 숨을 못 쉬고 이게 질식한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배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는 자리에 넘어갈게요. 지난해 보면은 이 저희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자 주요거들이 연중 강원데 지금 이태리나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우기가 여기 같은 우기가 보면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우기예요. 그때가 비가 최고 많이 오고 우리처럼 이렇게 7, 8월에 많이 오진 않아.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을 보면 한국이 최고 많이 와 7, 8월 달에. 예, 연간 1300mm. 일본은 연간 1100mm. 저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연간 비 내린 양이 한 800mm 정도.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제 이쪽에 태풍권이 오면 이제 밑에 더 오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히나 복숭아 한참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돼. 요게 이제 제가 올해 그 신건철 교수님이 저희 쪽에 우리 복숭아 연구회 쪽에 강의 오실 때 제가 2000 기상 좀 지난해 거 좀 뽑아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뽑으신 거예요. 신건철 교수님 자료인데 지난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6, 7월 달에 그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예. 예년에 비해서 예년 평균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90년대 2020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비가 그 6, 7월 달 7월 달경에 많이 온 편이고 거의 2월 한 20일경부터 많이 온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조 시간이 좀 작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기온이 1.4도 정도 올라갔대요. 1.4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2도 예년에 한 10년에 비해서 1.2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도씨 정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수확량이 6 내지 10%가 준대요. 예. 그거는 일본에서 그 통계, 일본이 우리보다 고온기를 먼저 상당히 겪었는데, 자료할 때, 일본이 한 12년 전에 복숭아 가을에 고온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이미 겪은 얘기야. 겪은 얘기인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어요. 증발량. 생각보다 온도가 뜨거우니까 내가 물을 이렇게 줄 때 증발량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더 심했다는 거야. 주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물 주는 것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 그럼 식물은 사람보다 더 똑똑해. 어떻게 똑똑하냐? 물론 사람도 똑똑하지. 에어컨 쓰겠지만 돈 없으면 에어컨도 못 쓰겠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고온이다 라면 잎이 기공을 닫아버려. 응? 안 날아가게. 예, 그렇게 똑똑한 짓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양분 생산도 못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고온일 때 증발량 같은 게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자 이게 12년 전에 일본에서
과수 재배 시 고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수량을 평상시보다 30% 정도를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미세살수를 하거나 우리가 낮 기온이 35도 이상이 넘어가. 그러면 SSE로 저녁에 딱 해 넘어갈 무렵 서산에 해가 걸치잖아요. 더 늦게 주는 것보다 그때가 최고 좋은 타임이야. 그럼 약간 선선해져. 그 대신 고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뜨면 되지만 나무 몸통 자체도 상당히 뜨거워져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할 수 있는 거는 SS기로 300평에 300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0평에 한 500리터 SS기로 물을 살펴주면 체온을 식혀준다. 우리처럼 뭐 샤워하듯이 에어컨 쐬듯이 그렇게 과일나무도 관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초생 예초를 철저히 한다. 뭔 얘기냐? 풀이 있어. 감은, 예를 들어서 아주 감을 때 풀이 있어. 어떤 사람은 풀을 길러라. 누구는 깎아라 그래. 근데 물을 줘. 물을 주는 관계에서는 풀하고, 뿌리하고 경합을 하면 풀이 이긴다. 그래서 풀을 예초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너무 고온기 때 풀을 길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습을 많이 잡고 있어, 습을. 습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병이 문제가 돼. 균, 탄저, 잿빛. 온도하고 습도가 올라가면 25도 기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수확기 때는 풀을 깎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과일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자, 이거는 사과 농사 진 사람이 뼈저리게 느낀 거야, 지난해. 예, 홍로 같은 거 추석 대비해서 어떻게 했냐? 관행적으로 반사 필름, 은박지를 깔고 잎따기를 해줬어요. 근데 고온이었어. 그러면 반사 필름을 깔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타이팩하고는 틀려. 타이팩을 까는 건 낫었는데 반사 필름을 깔았으면 뭐예요? 직사광선이 가버려. 과일이 딜 수가 있어. 되었어. 홍로가 새파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시꺼머리하게 됐어. 그래 잎을 따주니까 어떻게 돼요? 잎으로 과일이 약간 복숭아도 마찬가지야. 고온기 때. 자, 복숭아가 사람들은 아니 잘못된 상식이에요. 노출되는 게 좋겠어요? 잎이 살짝 가리고 있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물건이 더 좋을까? 살짝 가리고 있어야 돼. 직사광선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갈라져. 사람도 마찬가지야. 피부암 걸리듯이 거칠어져 피부가. 햇빛을 직접 다 쐬면.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필름 깔지 말고 설사 색이 약간 덜 날다 할지라도 문제는 온도가 이 35도 이상 되면 SS도 저녁에 살펴주는 게 뭐냐면 복숭아가 색택이 날 때도 문제는 야간 기온이 25도 이상 넘어가면 복숭아 색깔이 안 난다. 그리고 또 색깔도 안 나지만 광합성 작용을 못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과온의 품온을 떨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과실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과 농사 올해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작년처럼 고온기다. 잎따기를 해주지 말아야 돼. 바보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광선 투과가 적고 투기성이 높고 보건력이 좋은 봉지를 사용한다. 문제는 그거예요. 고온기야. 그 복숭아가 이렇게 과일에 봉지가 꽉 차 있어. 열을 못 빠져가게. 어떤 건 이렇게 헐렁해. 헐렁한 게 훨씬 좋다. 그리고 봉지가 너무 얇으면 안 된다. 광선투가 돼서 복숭아가 딘다. 그래서 작년에 사과 같은 경우도 잎 따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위에가 햇빛에 뒤였어. 뒤니까 문제가 됐더니 또 뭐야? 탄저 병균이 와서 붙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망한 거지. 예. 일거다실이 돼버린 거예요. 일거양득이 되는데 일거다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 물성 개량을 해서 배수가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된다. 배수를 잘 되게 해줘야 된다. 물 잘 주려면 물 잘 주는 대신 조건은 뭐야?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건 안 봐도 돼요. 여기 나오지만 복숭아 나무 특징 중에서 뭐냐면 연작 장애가 심하다. 제가 강의 전에 분명히 복숭아 뿌리 같은 거라든지 그 가지목 같은 경우를 과원 밖으로 끄집어내라 했어요. 문제는 팥에도 넣잖아요. 걔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복숭아 뿌리를 못 크게 만드는 푸르나신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유일하게 복숭아에 존재한다. 매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배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복숭아는 자체가 썩으면서 뿌리를 못 크게 하는 이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전지목 같은 걸 싹 주워내야 된다. 응? 뭐야? 볏짚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볏짚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내가 볏짚을 피복을 했어요. 그러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볏짚을 하셨으면 그 볏짚을 언제 피세요? 작물이 생기려면 토양의 온도가 5도씨 이상 되면 살살살살 움직여, 뿌리가. 근데 12도씨만, 땅의 온도가 12도씨면 본격적으로 움직여.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오르기 때문에 가해지나 톱질하든 거기 진이 막 끼잖아. 양분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양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꽃이 빨리 펴. 근데 겉을 다 피복해놨어. 풀이나 그런 것도 피복해놓으면 그냥 멀쩡한 데보다는 꽃이 3, 4일 늦게 핀다. 그렇죠? 3, 4일 늦게 펴요. 늦게 피게 돼 있고, 문제는, 자, 내가 조중생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멘트 해주면서 음성이 한 분한테 이런 얘기, 전익은 씨라고 있는데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도 밑에, 지금 대한금이나 황도 밑에 집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깔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길래. 그냥 보온 잘했으면 걷어내서 어디다 섞여서 걸음 쓰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제 말 안 듣죠? 굳이 깔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집이 썩어요. 썩어야 되지. 썩는데 어느 시점에서 썩어요? 집을 깔아봤으면? 장막이 지나서. 그렇지? 그럼 복숭아, 지금 대한금이나 이게 유명 같은 경우, 그렇지? 천주도 같은 경우. 그럼 걔가 한참 썩어. 썩으면 뭐가 발생해? 무슨 가스가 나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잖아.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숭아 떼껴 안 껴? 100% 떼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자기 과월이 괜찮으면 괜찮아. 거기 뭐 파쇄막 다 넣고 밑에 식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잘못하면 균이 득실득실하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치웠더니 안 치웠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요소 주지 말고 유한 주세요. 그런 말 잘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능성 비료라는 게 뭐냐면 액체, 요소태냐 질산태냐 이런 게 있어요. 작물이 막바로 흡수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요소태 같은 경우는 요소를 뿌리면 내가 이제 거기서 질산태로 변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 그 때문에 그거로 때가 낄 수가 있어. 배어 복합 비료 같은 경우 춥이 18, 제로 18, 질소 18, 가리 18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얘가 질산태로 변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가스 때문에 봉축해서 끓음이 차면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안 했어. 근데 옆에 집이 썩으면서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과일이 때가 다 껴버렸어. 거덜했더니 왜 말 안 들어서 때가 꼈대. 그러길래 100% 내가 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말 안 들어. 망해보면 절지대에 깨닫는 거지. 그죠?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지금 26년째 강의를 하지만 저도 농사 지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배울 때 그런 얘기잖아요. 왜 배워야 되느냐. 일을 좀 더 쉽게 하시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특히나 걔가 조중생종 같은 경우는 잘 못 느껴. 내가 한 8월 한 10일 안쪽에 수확하는 거는 그 안에 잘 안 썩어. 그래서 잘 못 느껴. 근데 천중도 이후에 수확하는 복숭아는 만약에 집이 썩었다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면서 복숭아에 때가 낀다. 100%.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돼. 이건 전반적인 강의를 했던 거라 넘어갈게요. 자, 복숭아나무의 전지전정.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남의 사진 아니에요. 제 사진이에요. 요게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가온인데, 자, 요렇게 키웠던 나무가 한 해 자라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요 폭이 한 6m, 6.2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자, 저희 선단부가 이렇게 개장됐어요? 서 있어요? 예? 서 있죠? 자,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나중에 이제 수확 때 되면 받쳤지만은 자, 그 상태에서 겨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지 안 한 상태가. 도장지 별로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전정 제대로 배우시면 어떻게 하면 도장지 안 나오게 할 수 있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품종마다 틀려. 제가 전해주지만 자, 저희 이렇게 복숭아 달렸어요. 지금 여기 새순의 생장점이 다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춰야 양분이 제대로 생성되는 거야. 그럼 과일 좋지만 해도 엄청 좋아. 네? 저희 밑에 이거 타이팩은 깔았던 거예요. 네, 타이팩 깔았던 거고. 네. 근데 복숭아 작질 않죠. 이렇게 측지 하나에 달린 거야. 측지 하나에. 네. 요게 이제 한 2m 되는 측지 안에 한 가지 달린 게 이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돈 많이 벌 때는 장원항도 같은 경우 한 나무가 250만 원 벌어준 것도 있어. 예, 한 1000장을 넘겨 쌌으니까. 예. 농사 어렵지 않아요. 잘 배우시면 어렵지 않아, 절대로. 안 어려워요. 사업하는 것도 엄청 쉬워. 저는 사업해봤지만 사업하면 사람 상대를 해야 돼. 근데 농업 쪽은 좋은 거는 저만 잘하면 그래도 돼. 그나마도. 그렇죠? 남하고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 원래 사람과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골 아픈 거예요. 이게 과거에서 전지전적이나 원래 그냥 이거는 제가 마이터 대학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자료이기 때문에 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정을 한다래요. 그러면 전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한된 토지 내에 제시된 개개의 나무를 입체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간을 구성하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매년 안정적으로 고품 증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영양생장과 생생한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재배기 있어요. 자, 이 내가 공간이 있어.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공간을 누가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야. 영양생장, 생생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한참 크다가 복숭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 한 말부터 여기도 2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한다 해봐요. 그러면 각자 그런 게 틀려.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크느냐. 복숭아 잎이 성장하는 거는 보통 한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 6월 10일 사이 한 20일간 전체 잎의 60%가 자라. 그리고 한 7월 10일까지는 전체 잎의 80%가 나와. 그래서 영양생장을 해. 영양생장은 대부분 언제 멈추느냐? 처서 때 가서 멈춰. 처서 때 가서. 근데 우리가 6월 따는 예를 들어 뭐 찌오마르다. 이렇게 되면 한 6월 말에 딴다. 그러면 한창 크는 영양생장에서 과일로 양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생장을 멈추게 해줘야 돼. 80% 이상을. 그게 기술이야. 보통 내가 나무가 수세가 안정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장원항도 할지라도 7월 10일경에 가서 크는 신초가 80%가 멈춰야 돼. 자라는 게. 한 20%, 10%, 20%만 자라고 있어야 돼. 특히나 내가 수확하는 조생종 복숭아를 할지라도 양분이 크는 쪽에서 과일 쪽으로 가려면 순이 80%가 멎어야 돼. 그게 기술이야. 지금 배 같은 거는 엄청 쉬워. 사과 같은 건. 왜? 비료에 엄청 둔해. 근데 복숭아는 엄청 민감해. 그리고 조생종 과가 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 멈춤을 못 잡기 때문에 과가 작은 거야. 절대 안 작아. 절대 안 작아. 제가 올해 품종 하나 등록시키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봉지로 7월 초에 따요. 그럼 빠르면 6월 말에도 나와요. 근데 작년에 10내가 4kg 10내가 20% 쏟아져요. 네? 엄청 크죠? 노다지 캘 수 있어요. 그것도 뭐냐? 제가 이제 누구 가르쳐 주다가 한 건데, 등록을 이제 제가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뺐어. 제가 전정해 주고 나서 이렇게 뺐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영양생장과 생생이 크는 쪽에서 과일이 클 때는 과일 쪽에 양분이 갈 수 있도록 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기가 나빠. 그래갖고 비가 계속 와.
그러면 본의 아니게 커. 약물이 공급돼서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그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돼? 화학 쪽에 비료 쪽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인산가리. 제로 52, 34 같은 경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00g 정도를 한번 뿌려주고 한 3, 4일 있다 수색, 한 4, 5일 있다 수색 안 잡힌다. 다시 한번 뿌려주면 크는 쪽이 약간 멎으면서 잎이 도톰해져. 그런 성격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 나무 세력이 수세 판단이래, 수세 판단. 그래서 80%는 멎었냐, 안 멎었냐. 그래서 멎지 않고 세다. 그러면 수학기 임박해서 내가 보름 전에 판단해서, 한 보름 20일 전에 판단해서, 야, 세질 것 같다. 안 멈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야. 지금쯤 절단을 했다면 이 상담으로 당기는 힘이 상당히 강해져. 제가 그래서 비아그라 준다 그래, 비아그라. 근데 여기도 8m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 지금 와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름에 쓸데없이 뭐 해야 돼? 적심, 그치. 잘 나가니까 옆에 목대도 굵어지는 거야. 그게 전정인 거예요.